4월 23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당을 빼고 민주, 정의, 평화, 바른미래당 네 당의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과 맞바꿔서 고비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흔히 사법개혁이라고 불리면서 문 정권이 조국이 집중적으로 지금 친여 야권을 동원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한 부분을 서로 바꾸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간절히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주고 대신에 자기들이 필요한 고비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막거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거를 하는 룰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기에도 경기 규칙이 있듯이 선거를 할 때 지역구는 몇 석, 전국구 비례대표는 몇 석, 그리고 그걸 뽑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해도 축구 규칙이 있고 야구를 해도 야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과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야구 규칙으로 이렇게 마치 축구를 야구처럼 하게 되면 축구 선수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의 룰이라는 것은 대체로 국회의 대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선거 룰을 고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를 253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는데 이번에 바뀐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 50%로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 의석수가 300석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례대표 방식은 권역별로, 그러니까 호남은 호남, 영남은 영남, 수도권 이런 식으로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정당이 득표한 부분의 50%를 반영을 해서 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1, 2당,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영호남 대표 정당 1, 2당을 빼고 3, 4, 5당 같이 지역별로 3등, 2등 이런 식으로 사표를 많이 내는 정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 하에서는 지금보다 의석을 더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3, 4, 5당인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원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들어주고 대신 이 정당들은 정권이 원하는 고비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공수처 흔히 고비처라고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고비처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해서 공수처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뉴스 브리핑에서는 공수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별도의 조직을 띄어내서 그 조직이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상당히 급이 높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7,000명이 대상이 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경을 수사권을 갖다가 조정하고
그리고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우리가 흔히 검찰에 불려가면 쓰는 조서에 증거 능력에 제한을 두기로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이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매달리는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문 정권이 이러는 이유는 지금 이 정권이 하도 많은 의혹과 비리를 저지르며 지난 정권을 마치 적폐청산, 부패 정권인 양 재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걸 똑같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 보니 항상 정권의 냄새를 잘 맡으면서 임기 중반 이후에 돌아서서 정권의 칼을 대는 검찰의 힘을 빼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상대적으로 다루기 편하다 생각하고 정권의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는, 이 말은 정거의 입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경찰청장이 지난 선거 때 보인 태도, 또 더 나아가서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서 윤규건의 지금 경찰이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부진이 프로포폴 사건 가지고 영장도 없이 그 병원 앞에 1박 2일로 죽치고 섰던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해 갔는데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했다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속을 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경찰이 설치됐는지, 그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을,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 사법기관들을 완전히 그냥 찢어 발겨 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지금 선거법을 저렇게 해줬는데, 문 정권도 선거법을 개정해 준 부분에 지금 민주당이 일당으로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정의당이나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대부분 자신들의 편을 들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석이 일부 손실이 나더라도 결국 이들이 더 가져가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표결을 할 때 자기 편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2중대, 3중대, 4중대한테 좀 나눠준들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계산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것은 한국당이, 제가 한국당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선거의 룰에 대해서 제2 정당이, 그러니까 의석수로 봤을 때요, 그리고 보수를 대표하는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나머지 정당끼리 모여서 패스트 트랙을 선거법의 통과를 전제로 또 사법개혁 관련 법단을 통과시켜주며 문재인이 아쉬운 것과 잔챙이 정당들이 아쉬운 부분, 지금 내년 선거가 끝나면 이 잔챙이 정당들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존립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 지금 문 정권이 한마디로 바꿔 먹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전번에 이 식물국회라고 하며 국회에서 되는 것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또 날치기 통과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 합의가 되면 그건 5분의 3이 되어야 합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4개 정당, 어제 패스트 트랙에 합의한 4정당의 의석수 합계가 177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정당이 동의하면 180석, 우리가 300석 기준으로 180석인데 지금 의석이 몇 개 좀 줄어들어 있죠. 5분의 3.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동의를 해야 신속 처리 법안으로 그 합의를 본 지 33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서 과거처럼 일방적인 날치기가 되지 않고 식물국회로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그래도 5분의 3이면 국회에서 상당한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는 330일 안에 자동적으로 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이나 선거법 개정은 과반수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그야말로 통과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합의를 했으면 내년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충분히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에 통과되기에 필요한 이제 마지막 시간 330일이면 1년에서 한 달하고 5일이 이렇게 모자라는 시간이잖아요. 내년 선거가 4월 한 11일이라 하면 지금 열흘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패스트 트랙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정원 300이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비어있는 의석도 있고 해서 패스트 트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177석이면요. 자, 그러면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면 지역구가 28개가 줄어들고 비례대표가 28개가 늘어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없어지는 지역구에 대해서 반발이 나타날 거고 지금 각 정당이 오늘 합의한 내용을 정당 내부에서 추인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나올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실제 의원 숫자보다도 당원권 정지가 돼 있거나 당에서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평화당 쪽에 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오늘 이 회의를 붙이면 의총에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래당의 또 다른 주주인 안철수, 지금 독일에 있죠. 안철수가 머지않아 한국으로 와서 자기 계보를 이끌고 정치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손학규 물러가라고 하고 있죠. 그 안철수와 통화해서 그의 신복인 이태규 의원은 패스트 트랙을 끝까지 막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에도 합의가 내부에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총에서 상당히 시끄러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이 합의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 굉장히 흥분했죠. 사실은 이거는 정치가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을 그 당사자를 엿먹여버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너도 따라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나경원은 좌파 장기 집권의 시동이다. 패스트 트랙을 하는 순간 우리는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오늘 오전에 긴급 의총을 해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과 사법개혁이 맞물린 패스트 트랙의 합의는 지금 기성의 정당들을 좌우로 완전히 재편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특히 유승민 안철수계와 과거 국민의당계, 동교동계 등이 뒤섞여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 서느냐 저쪽에 서느냐가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그런 지금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한국당이 어제 흥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당이 20대 국회는 없다고 말을 해서 과연 그것이 무섭다고 지금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패스트 트랙을 올리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나경원이 말을 했지만은 그런 말을 정말 한국당이 이 패스트 트랙을 정부가 밀어붙일 때 의원 사퇴를 할 거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20대 국회가요. 지금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그야말로 문 정권이 밀어붙이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도 게임이라면 정치를 해나가기 위한 싸움의 규칙을 저들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너도 여기 와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싸움의 규칙을 정치인들이 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이 정하게 되면 미국에서 나왔던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찢어 발기는 게리 맨더링이나 이런 비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제1야당 전체적으로 제2당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싸움의 규칙에서 내가 의견 개진을 못했는데 그 규칙이 나한테 불리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 속에 이 내용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사법개혁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바람을 잡겠죠. 잘 모르는 거는 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하는지, 왜 검찰의 신문조서를 인정하지 않는지, 검경 수사권을 왜 조정하는지에 대해 그 국민들 보고 너는 왜 해야 되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제도인가 물으면 이걸 알고 기존의 제도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다 설명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여권이 홍보하는 대로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조작해서 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신문 사설에 패스트 트랙 합의 잘된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싶죠. 자, 동아일보는 이 패스트 트랙 합의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요. 중앙일보는 달았지만은 하나의 면에 절반쯤으로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이 지금 사법개혁에 관해서 선거법에 관해서 세부 조정도 되지 않은 채 합의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 뭔 합의를 하려면 내용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선거법은 이러이렇다. 지역구는 없어지는 게 이러이렇다. 수사권은 어떻게 조정한다. 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부터 해버리고 세부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지난 주말에 장외 투쟁을 하고 돌아오니까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지금 여권의 시각이 그대로 보여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봤을 때 의원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니라 선거법과 관련해서 110몇 명이나 되는 한국당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합의는 그야말로 독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당선되는 규칙을 우리도 모르는 새 저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정한다면 그런 선거에 가봤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여당에 대해 그럼 우리는 국회의원 안 하겠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도 보이콧하겠다. 지금 우리는 좋은 총사퇴를 해버리고 월급도 수령하지 않고
지금 국회 방을 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이사를 하고, 그래서 전부 오피스텔을 하나 얻든지 아니면 당에서 어디 체육관을 몬스런 공장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의논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이게 지금 여당이 포기하기라도 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 그 규칙을 정하는데 열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의원총 사퇴, 세비 수령 거부, 월급 안 받겠다, 국회 방 빼겠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한국당은 후보 안 내고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너끼리 해봐라고 지금 친여와 그의 의용정당, 위성정당인 한마디로 2중대, 3중대, 4중대만 모여서 해봐라. 이게 북한이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거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조원진의 애국당, 뭐 바른미래당 안에 보수 세력 다 나와라 해서 밖에서 그 투쟁을 이제 계속해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고요. 나경원이가 20대 국회는 없다 했다고 누가 이 말을 신경 쓰겠습니까? 한 번 굴복하고 두 번 굴복하고 세 번 굴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깔아뭉개버리고 있어요. 깔아뭉개버리고 있어요. 자, 그걸 누가 했습니까? 나경원과 한교안이 했죠. 밖에 나갔으면 정말 해가 질 때까지 딱 부러지게 싸움을 제대로 하고 말도 제대로 해야지요. 성력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요. 그래서 허용된 비판이 아니라 이 정권이 허용하지 않는 모든 말을 해버려야죠. 나 잡아가라 해야죠. 근데 기껏 밖에 나가서 한 소리가 그게 뭡니까? 애국당 출신들은 애국당이 거기 섞여서 같이 집회한 바 없다. 경찰이 막아서 일부가 섞였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당은 이 정도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다면 한마디로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